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INX 가입 영상을 제가 한 두 번 정도 올려드렸었는데 가입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절차들이 좀 간소화되고 바뀐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려도 커뮤니티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일일이 답변 드리기도 그렇고 이 영상만 보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 만들고 나면 이전에 가입 관련된 영상들은 내릴 예정입니다. INX 홈페이지에서 이제 가입하는 창을 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치도록 돼 있거든요. 일단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 커뮤니티 내 텔레그램 방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메일이나 트위터 어떤 걸로든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INX 거래소는 좀 독특하게 셀프 커스터디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토큰 증권일 경우에 구매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본인 메타마스크에 토큰이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메타마스크 계좌는 하나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입 절차를 거쳐서 본인의 뭐 KYC나 AML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가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메타마스크 본인 걸 갖다가 INX1에 연결시키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화이트리스팅 된다고 이렇게 막 쭉 뜨죠. 그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드는 것까지 여기 영상에서 다루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거기도 하고 워낙에 잘 설명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유튜브 가서 메타마스크 지갑 만들기라고 치면 미친 듯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몇 개 한번 들어보고 설명을 좀 차근차근 잘 했다 싶은 걸 찾아가지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메타마스크를 만들 때 시드 구문이라고 있어요. 시드 구문하고 프라이빗 키가 있거든요. 요거는 절대로 공개돼서는 안 되고요. 어설프게 뭐 핸드폰에 뭐 잘못 넣어놨다가 유출되거나 이런 경우도 안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잘 만드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셀프 커스터디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 시즌 1에 찍었던 요런 뭐 영상들이 있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코인베이스마저도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 고객 돈이 이제 청산 계좌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고객 돈을 보호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FTX에 돈 따인 것처럼 똑같은 방식이죠. 근데 INX는 좀 다르다라는 거. 뭐 그 정도 여기 영상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그 정도만 하고 일단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입만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메타마스크가 그만큼 중요하고 INX가 그런 식의 관리를 고객 자금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증권 토큰 같은 경우는 INX 거래소 자체가 아예 보관을 하지 않는다. 고객 돈을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가입 방법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이거든요. 채널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레퍼럴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소량의 수수료에 대한 보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 해주시면은 감사하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입하시려면 INX 홈페이지 안에서 그 거래소 페이지 찾아가서 가입을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저한테 조금 도움을 주시겠다 하면 여기 보면은 가입 경로 클릭하면 된다고 돼 있죠. 저기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 정보에 보면 저기 밑에 보면 링크 보이죠? 요 링크도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핸드폰에도 보면은 옆에 화살표 누르면은 이렇게 길게 뜨거든요. 이 길게 뜨는 것 중에서 또 가입 링크 있는데 핸드폰으로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컴퓨터 중에서도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진행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화이트리스팅 할 때 이전에는 토큰 소프트라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라이센스가 없어가지고 화이트리스팅에 대한 검증을 맡겼었거든요. 그 홈페이지가 이렇게 sales.ins.co 뜨는데 거기 하면은 뭐 세일 끝났다는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의 과정이고 볼 필요가 없다. 이거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완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INX 홈페이지 혹은 제 레퍼럴 코드가 있는 제 가입 경로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처음에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계좌를 만들어라 이 말이죠. 이메일 자체가 본인의 아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본인 쓰시는 걸 하나 쓰시고요. 무슨 메일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요 비밀번호는 여기 보면 밑에 어떻게 해라고 돼 있죠? 9자 이상이 돼야 되고요. 하나 이상의 대문자랑 하나 이상의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체크하고 조인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가입이 다 되신 분들은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가입하시는 분들은 따라오시면 돼요. 아까 거기서 그 요거 다 치고 조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메일 확인을 합니다. 그럼 메일을 확인해라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요. 이메일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떠 있어요. 여기서 컨펌 이메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IMX 홈페이지 내에 KYC, AML 요걸 하는 거죠. 이제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뭐 자금 세탁을 하려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맨 처음 이제 개인 정보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먼저 이름 쓰시고요. 미들네임 있는 한국인 잘 없죠. 그냥 이건 비워두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에 성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일 선택해서 여기 보이시죠? 그냥 아마 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생일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주소랑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핸드폰 번호는 원래 치시면 되고, 주소를 갖다가 치시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영문으로 쳐야 되거든요. 이 영문으로 칠 때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영문 주소명을 알아야 되겠죠. 도로명 주소라는 홈페이지 있거든요. 보이시죠? 홈페이지 주소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칩니다. 여기다가 자기 집 주소를 뭐 일단 청와대라고 해볼게요. 청와대를 쳐. 그러면 뭐가 하나 떠요. 도로명 주소 떴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여기 밑 옆에 보면은 영문이라고 있어요. 이 영문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여기 영문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복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란에 여기다가 복사한 거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세부적인 주소를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겠죠. 시티니까 시 쓰시면 되고, 한국이고 요거는 주소 도로 주소명 우편번호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자기 집 주소를 치게 되면은 되는데, 요 창이 어떻게 뜨냐면 아까 전에 여기 이 주소란에 이렇게 딱 넣고요. 요 밑에 뭐가 뜨거든요. 한국인지를 인지해버려요. 여기 도로명 주소를 쓰면 똑똑하게도 한국 자체를 걸러내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자기한테 해당하는 부분이 이거다. 그럼 요 해당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어느 정도 다다닥 기입이 돼요. 여기 집 코드까지 기입이 되거든요. 한국인 거, 뭐 도시까지도 예제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부 주소를 쓰시고요. 세이브 누르시면 넘어가요. 넘어가면 고용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여기 누르시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고용 상태고요. 어떻게 됐냐? 너 지금 고용된 거냐?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고 있냐? 실직인 상태냐? 아니면 은퇴를 했냐? 아니면 뭐 다른 경우가 있는 거냐?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종류가 어떤 건지를 여기서 골라라 라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타이틀, 그러니까 직함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일했었던 회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비워놓으셔도 돼요. 꼭 써라 그러면 뭐 마이홈 뭐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일단은 크립토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를 한 적이 있냐, 크립토 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예측을 하면 뭐 예스를 해야 되겠죠. 예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순자산, 넷워스면은 이제 순자산이거든요. 순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1년에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밑에는 이거는 위험 부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건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가지고요. 여기 아무 때나 잡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한글로 번역하기가 크롬이면 뜰 겁니다. 이쯤에 밑에 부분에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요. 아까 했던 거죠. 뭐 투자한 적 있습니까?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순자산 집 빼고 얼마 있습니까? 연간 소득이 얼마 있습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위험 감수는 여기서 골라서 하시면 돼요. 나는 성향이 어떻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목적은 뭔지, 어떻게 하고 싶다, 위험을 감수하고 싶다, 혹은 원금을 보호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개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개인 프로필은 100% 완료됐다는 표시를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한 채로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신분증부터 먼저 넣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인데, 여권 위에 이제 여권 번호 치시고요. 여기 4메가 이하의 파일로 여권 네 쪽 모서리가 다 나오도록 해서 드래그 앤 드롭, 파일을 폴더에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여기 탁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다 누르시면은 넘어가고요. 이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뭔가 올라간 것 같죠, 파일이. 그 다음 밑에 주소 문서를 갖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최근 3개월 이내 걸로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인 공문서 같은 경우는 3개월 미만의 걸로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게 영문 등본이 최고입니다. 영문 등본 그 민원 24 들어가면 쉽게 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문 등본이 좀 제일 쉽고 그 외에는 한글로 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한글로 된 걸로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3개월 이내 걸로 본인 주소지가 꼭 들어가 있는지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서류도 오케이. 지금 이거 엄청나게 간소화된 거예요. 이게 예전에 생각하면은 좀 복잡했던 것 같은데 사실 내는 서류는 비슷한데 여기도 내고 화이트리스트 할 때 내고 이렇게 복잡했어요. 어쨌든 지금 간소화됐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정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너 암호화폐 크립토만 할 거냐, 아니면 보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이게 세큐리티 토큰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입니다. 증권형 토큰 할 거냐, 뭐 할 거냐, 두 개 다 한다 하시면 돼요. 가운데 확인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나는 공기업, 그러니까 기업으로서 거래를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여기 클릭해가지고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여기 클릭을 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지금 요거는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요 뒤에 있는 화면만 먼저 보시면 모래시계 보이죠? 지금 네가 보낸 자료들을 검토 중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원해줘서 고맙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한 상태에서도 INX 홈페이지를 구경할 수 있거든요. 플랫폼을 두 가지인데 이 버튼 누르면은 바로 넘어가요. 혹은 여기 보면 점점점점 있잖아요. 점 누르면은 이렇게 커지거든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구글 OTP 등록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셋업 누르시고요. 요 밑에 보면 바로 세큐리티 보이죠? 세큐리티를 클릭을 하시면 요게 뜹니다. 여기서 2FA를 갖다가 할 거냐, 할 거다 하면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ON으로 바꿔주시고요. ON으로 바꾸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가 뜨거든요. 그거는 일단 먼저 하기 전에 구글 OTP 어플을 받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 저는 이제 애플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받은 거고요. 요거를 받으셔가지고 계정에 요 INX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가 연결을 하면 숫자 6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로그인 할 때마다 누를 수 있도록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이디 비번을 안다고 해도 해커가 내 거를 털어갈 수가 없겠죠. 이전에 또 안 좋은 경우가 있었던 분들을 가장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자리 숫자를 갖다가 치도록 돼 있어요. 로그인 화면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어찌됐든 여기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거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팅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바로 누르면 여기 화이트리스트 어드레스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너 아직 검증 중이니까 기다려라. 언더 리뷰 중이다. 이렇게 써 있죠. 언더 리뷰 중이니까 좀 기다려. 라고 돼 있고, 만약에 이게 다 끝나면은 여기 지금 옆에 보이시는 창처럼 뒤에 설명할 거지만 화이트리스트 이걸 링크 한다는 뭐 버튼이 있어요. 거래창에서 그 누르면은 저절로 화이트리스팅 해가지고 띠디디디 이게 막 돌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기관에서 또 검토하고 와야 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요즘은 그 회사의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부분 회사의 일부를 INX가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INX가 그 기능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화이트 리스팅 하는 거를. 그래서 좀 편리해졌죠.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좀 편리해졌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요 화면으로 해가지고 INX 홈페이지를 구경한다 치면은 요런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 원래 뭐 좀 인베스트 있고 더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검증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구나 하는 정도만 그냥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다 크립토밖에 안 보이죠. 크립토 중에서 요 끝에 올 마켓 누르게 되면은 토큰 증권에 이런 것도 뜨는 거죠. 여기서 거래창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사실 좀 뭐랄까요, 허접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기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죠. 깔끔하긴 합니다. 일단은 뭐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올 마켓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크립토가 어떻게 되는지, 피아트가 어떻게 되는지,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뭐가 있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세큐리티 토큰 있죠. 요 세큐리티 토큰을 누르게 되면 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INX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뜨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INX가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INX를 이제 누르시고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구매에 대한 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회사한테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옆에 창이 이렇게 바뀌어요.
뭐가 많이 늘어났죠. 인베스터도 생겼고 뭐 여기저기 늘어났는데 일단은 마이 프로파일을 먼저 들어가면은 내가 크립토가 가능한지 토큰 증권이 가능한지가 떠요. 둘 다 어베일러블 돼 있으니까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돈부터 넣어야 되겠죠. 돈을 넣어야 거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넣는 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크립토로 넣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프로파일 누르면은 뭐 어베일러블 아까 돼 있는 게 요 상단에 있고요. 지금 밑에 보면은 이렇게 본인의 계좌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계좌에서 토큰을 이제 입금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은행 계좌는 지금 현재 좀 이따 말할 거지만 현재 지원하지 않으니까 크립토로만 일단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크립토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여기 이 마이 프로파일에서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더를 넣는다고 쳐볼게요. 여기 이더가 있죠. 이더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디파짓이 있고 withdraw가 있잖아요. 디파짓의 요 화살표 밑으로 돼 있는 거를 누르면 그게 이겁니다. 확대시켜 놓은 거거든요, 화면을.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또 하나 더 뜹니다. 오른편에 뜨면은 여기에 여기 주소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이 주소에다가 입금을 하시면 돼요. 근데 바로 거래소에서 해도 되긴 될 건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메타마스크 본인 걸로 가져가서 옮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스비는 한 번 더 들 수는 있어요. 몇천 원 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옮길 때 시스템적으로 에러가 생겨서 문제가 있으면 본인의 메타마스크에서 보낸 거면 본인 메타마스크로 받기는 쉽거든요. 근데 거래소로 보내게 될 때는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메타마스크 본인 걸로 전달한 다음에 거기서 보내는 거를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거는 그냥 업비트 이더에서 출금 주소를 갖다가 여기로 잡아도 된다고는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기는 된다. 일단 가스비가 아까우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거래소에서 보낼 때는 잘 그런 게 없긴 한데 이더라고 해도 아발란체에도 이더가 있고 바이낸스 체인에도 이더가 있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체인으로 보내는지가 중요한 거고 일단 여기서 받아들이는 이더는 ERC20입니다. 그거는 꼭 확인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내는 방법인데요. 두 번째는 아까 본인 그 계좌 목록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디파짓이라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디파짓을 누르게 되면은 보낼 수 있는 옵션이 두 개가 떠요. 하나는 은행으로 직접 보내는 거고요. 다른 한 개는 화이트 리스팅이 끝난 아이넥스 홈페이지에 연결된 메타마스크에서 저절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거 좀 신박하긴 한데 겁나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요 이더를 갖다가 얼마를 갖고 와라고 이렇게 치고 양을 갖다가 친 다음에 확인을 하면은 메타마스크 연결된 메타마스크에서 자동으로 이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파짓을 했을 때 옵션이 뜨거든요. 무슨 옵션이 뜨냐면 이더가 있고 USDC가 있거든요. 그래서 뭘로 보낼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중에서 선택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와이어는 지금 현재 막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더를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최소 수량 몇 개 이상은 보내야 된다. 이렇게 떠 있다는 거. 그리고 요 수수료가 얼마다라는 거 한 사단이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더를 가져왔다고 하면 그 이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넥스 토큰을 사고 싶다. 바로 살 수 있냐? 못 삽니다. 살려면은 먼저 토큰 증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합니다. USDC 이런 게 아니고 완전한 달러, US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USD로 가져오려면 크립토를 팔아가지고 거기에 잔액에 남아있는 USD를 세큐리티 토큰 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걸 할 때 쓰는 게 요 트랜스퍼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상단에 크립토 커런시에서 가져올지 세큐리티 토큰에서 가져올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받을 곳은 뭐 아이넥스 토큰이든 이런 토큰 증권을 살 때는 세큐리티 토큰을 선택해야 되겠죠. 얼마나 보낼 건지 맥스 얼마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시면 되고 너가 예금자 뭐 보호법 뭐 이런 것 때문에 25만 불 정도가 보호된다. 트랜스퍼 누르면은 바로 즉시 이동이 되거든요. 한 몇 초 정도 걸릴 거예요. 이게 바로 안 되면 문의를 해야 돼요. 요거 관련해서 또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서 여기저기서 쓰는 수수료가 되게 아깝다. 그러면은 홀드 앤 세이브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넥스 토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보유 수량에 따라서 이 수수료를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게 있다.
요거는 매월 말일날 개수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매월 말일날 오전 9시 동부 표준시에 따라서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아이넥스 토큰에 대해서 요런 타이틀을 따게 되고요. 그 타이틀이 언제까지 유지되냐면 한 달 내내 적용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된 거는 한 달 가고, 이해되시죠? 토큰 내가 지금 당장 샀는데 왜 바로 할인이 안 돼?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구매 방법도 아셔야 되겠죠. 요 거래창이 이렇게 뜨면, 아이넥스 거래창이라고 뜨면 여기 지금 거래 히스토리가 쭉 나오죠. 얼마에 몇 개를 샀냐가 이렇게 쭉 뜨죠. 뭐 그런 정보가 뜨고, 밑에 보면은 요쪽에 녹색 편에 있는 거는 사겠다, 뭐 0.7에 900개 사겠다, 그리고 팔겠다 하는 게 이제 빨간색이 나오죠. 0.71에 5,868개를 팔겠다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쓰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해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에 0.7을 누르고 마운트에 1000을 누르면 원래는 이제 700이 돼야 되는데 이제 수수료가 붙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수수료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이제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수료가 지금 3.15달러라고 돼 있네요. 그거는 아마도 거래 수수료 퍼센트에 따라서 나온 걸 거고요. 그거 이외에는 25달러가 조금 커 보이긴 한데 25달러를 떼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더리움 가스비입니다. 왜냐면 아이넥스 회사 자체는 여기 지금 메타마스크 연결된 거 보이죠? 요 여우 같은 거. 메타마스크에 구매를 하는 순간 토큰을 바로 전송해버려요. 이걸 바이를 눌렀다 그러면 바로 메타마스크로 전송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넥스 토큰에 대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지 않는다. 이걸 굉장히 강점으로 밀고 있거든요. 그러는 만큼 위험성도 있어요. 이 25달러를 내야 되니까 한번 거래에 크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25달러가 최근 생각하면은 사실 가스비로서 비싸게 책정된 편은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NFT 아더 사이즈나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가스비가 700만 원까지 나오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회사가 그거를 부담을 한다는 거거든요. 5만 원이 쭉 간다든지 10만 원이 쭉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회사가 그렇게 부담을 안겠다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 사면은 이익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 비싼 거는 맞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가스비가 낮게 책정된다는 전망이 있으면 회사도 사실은 요 가스비는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25달러로 고정이다. 가스비는 수수료에서 손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래를 해서 아이넥스 토큰을 사는 데는 지금 이 정도면은 정보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들은 되게 긴데 지금 사실 되게 간소화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짧고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이제 텔레그램 방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오픈방 그런 데 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커뮤니티원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겨주시고, 뭐 스레드 한번 가입을 해봤는데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트위터가 저는 좀 주로 쓰는데, 트위터에 저는 일본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넥스 홀더들이나 이제 처음부터 아이넥스 커뮤니티가 일본 커뮤니티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이넥스 쪽에는 일본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 팔로우는 좀 일본 분들이 많고, 뭐 트위터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정보들 생각했던 거, 저 회사의 그런 계약 사항이나 뭐 중요한 뉴스가 있으면 다 오픈을 하거든요. 물론 유튜브에 당연히 오픈을 하고요. 뭐 트위터에도 간략한 소회 같은 거는 오픈하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큰 증권을 오퍼링을 직접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고 같이 해서 한국에 있는 회사를 아이넥스나 아이넥스 말고 딴 데 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은 듭니다. 아이넥스라 치면은 아이넥스에 상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전달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